지금 금 투자 시작하려고 이 영상 클릭하셨죠? 근데 잠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사는 순간 이미 15%를 잃고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같은 금을 사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15%를 고스란히 뜯기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금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금 투자의 핵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지금 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금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숫자를 한번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2026년 3월 현재 국제 금값이 온스당 약 4,500달러 수준이에요. 1월 말에 5,59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나서 약 20% 정도 빠진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45% 이상 올라 있다는 거예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금 1돈이 약 91만 원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30만 원대였던 게 지금 91만 원이라니 금값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랐는지 체감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른 건지 그 배경을 짚어야 해요. 첫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5%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금 보유량을 더 늘리겠다고 답했어요. 특히 중국,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으로 갈아타는 중인데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둘째, 중동 전쟁이에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금값의 바닥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볼게요. 주요 금융기관들의 2026년 금값 전망치인데요. UBS는 온스당 6,200달러까지 전망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5,000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금값이 4,800에서 5,5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연말에는 6,000달러 목표를 유지하는 기관도 있어요. 지금 4,500달러 수준에서 6,000달러까지 간다면 33%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에요. 1,000만 원을 넣었다면 330만 원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에요.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그래, 금이 오를 건 알겠는데 그냥 골드바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골드바를 사는 순간 부가가치세 10%에 수수료 5%가 붙어요. 1,000만 원어치 골드바를 사면 사는 순간 이미 1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금값이 15% 올라야 겨우 본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출발선이 마이너스 15%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덥석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같은 1,000만 원으로 훨씬 똑똑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 투자 방법 4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방법은 딱 4가지예요. 실물 골드바, 금 통장, 금 ETF, 그리고 KRX 금시장. 이 4가지 방법의 핵심 차이는 딱 하나, 세금과 수수료예요. 같은 금값 상승률이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판단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볼 테니까 본인한테 딱 맞는 걸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방법별로 실제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골드바, 부가세 10%, 수수료 5%를 합치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15%로 출발해요. 850만 원어치 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금통장, 소액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요. 금값이 30% 올라서 300만 원 벌어도 4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거기에 스프레드 수수료까지 1에서 2%가 붙고요. 세 번째 금 ETF,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역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해요. 다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만 내면 돼요.
네 번째, KRX 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에 부가가치세도 면제, 수수료는 0.2에서 0.3% 수준이에요. 같은 1,000만 원, 같은 금값 상승인데 손에 쥐는 돈이 이렇게 달라요. 이쯤 되면 당연히 KRX 금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죠? 실제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KRX 금시장을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끝이에요. 키움, 미래에셋, 삼성 같은 주요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1분이면 개설 가능하고요. 주식 사듯이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9% 금이에요. 주의할 점은 기존 주식 계좌로는 안 되고 반드시 금 현물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진짜 쉬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로만 보시는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금을 내 자산의 몇 %로, 언제, 어떻게 나눠서 사느냐예요.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서 20% 빠진 상태잖아요. 이걸 폭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올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 패턴을 보면 금값이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받은 뒤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경우가 반복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값이 4,500달러에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3개월에 걸쳐서 나눠 사는 전략이 리스크를 확 줄여줘요. 그러면 실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금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15%가 적당하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자금이 5천만 원이라면 500에서 750만 원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한 번에 넣지 말고 3에서 6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씩 KRX 금시장에서 사는 거죠. 마치 적금 넣듯이. 금값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사게 되고 올라가면 적은 양을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이게 금 투자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금 ETF를 활용하는 꿀팁도 있어요.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금을 사고 싶다면 금 현물 ETF가 답이에요. 에이스 KRX 금현물이나 타이거 KRX 금현물 같은 상품을 ISA 계좌나 연금 저축에서 매수하면 세금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ISA 계좌에서는 수익 2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도 9.9%만 내면 돼요. 일반 계좌에서 15.4%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도 일부 금 ETF를 편입할 수 있어서 노후 대비와 금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좌만 바꿔도 세금이 확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리스크도 짚고 넘어갈게요. 금 투자가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정세에 따라 금값이 하루에 3%씩 출렁이기도 했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금값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한 상태라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금값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금값에는 환율도 영향을 줘요. 달러가 강세면 원화 기준 금값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서 환율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해요.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말고 꾸준히 사 모으는 전략이 결국 이기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볼게요. 처음에 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지금쯤이면 질문이 바뀌셨을 거예요. 진짜 질문은 같은 금값 상승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내 손에 넣을 수 있느냐예요. 앞서 본 것처럼 골드바를 사면 마이너스 15%에서 출발하고 금 통장이나 일반 계좌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KRX 금시장은 세금 0원의 수수료도 0.3% 이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금 ETF를 ISA 계좌에 담으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절세 장치까지 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95%가 금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주요 기관들의 연말 목표가가 5,500에서 6,200달러인 상황에서 지금 4,500달러 수준은 오히려 눌려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 변동성은 각오해야 하지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금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KRX 금시장으로 세금 영원 달성하기,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기, 그리고 ISA나 연금 계좌에서 금 ETF로 절세 보너스 챙기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금 투자는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할 수 있어요. 같은 금값이 올라도 수익률이 10% 이상 차이 나는 건 결국 이 전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거든요. 실제로 금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 생각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금 투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핵심 정보로 찾아올게요.